안녕하세요. 봄눈 첫입술 송진호 원장입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매우 더워진 것 같아요. 에어컨이 필요한 날씨인데요.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케이스 리뷰 한 편 해볼게요. 자,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환자분 역시 주변에 굉장히 많이 흔히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술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입술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눈에 띄는 것부터 찾아내라. 어디에서? 입술 자체만 보지 마시고 얼굴에서 그 입술의 특징을 찾아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세부적인 디자인 있잖아요. 입술의 세부적인 디자인, 뭐 인중선이나 입꼬리 올림이나 뭐 윗입술 선이나 아랫입술 윤곽이나 이런 것들은 좀 디자인 잡을 때 초반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초반에는 크게 큼지막한 입술의 길이나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 있게 봐서 입술의 특징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이 입술은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얼굴에서 입술을 한번 볼게요. 일단 매우 작습니다. 예. 얼굴에서 입술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것 같아요. 작다는 말의 의미는 길이도 좁고 이 폭도 약간 작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입술 가장 큰 특징은 작다. 아랫입술, 윗입술이 좀 작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너무 세부적인 거 말고요. 뭘 볼 거냐면 오늘은 자, 윗입술 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환자분의 윗입술 축은 자, 일자는 아닙니다. 자, 일자는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C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C자 입술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웬만하면은 다 C자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 C자의 강도는 조금씩 틀립니다.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C자가 약간 심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C자가 있다. 그럼 이미지가 어떨까?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약간 우울하고 환한 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노화가 일어날 때 얼굴의 선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팔자선, 마리오네트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입술선도 마찬가지, 입술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자, 이런 선들이 아래로 향하고 있으세요. 자,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는 벡터의 선들은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자, 입술 시술에서 C자 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C자 입술을 일자로 만듦으로 인해서 입술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으세요. 자,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환자 케이스를 통해서 C자 입술이 어떻게 일자로 교정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술 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포 애프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술 전 사진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입술의 C자가 어느 정도 일자로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자, 외측 인중이 어느 정도 짧아짐으로 인해서 C자 입술이 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C자 입술을 일자로 만드는 방법은 입술 시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막 녹록치만은 않다. 조금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요. 자, C자 입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일자가 너무 되고 싶은 거야. 자, 필러 주입을 했어. 어느 정도 자, 일자가 됐습니다. 자, 필러 주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자, 입에 돌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이게 필러 시술의 한계인데요. C자 입술이 일자로 되면서 입의 돌출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계 포인트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입이 너무 돌출되지 않는 선에서 C자 입술을 일자로 만드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입이 너무 돌출되지 않는 선에서 C자 입술을 일자로 어느 정도 교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만으로도 입술의 그 디자인이 완성이 되냐? 그게 아니고요. 가장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어떤 마무리? 뭐가 필요하냐면요. 입꼬리 올림 윤곽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일자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입꼬리 올림 윤곽을 만들어서 입술의 벡터 방향이 밑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자, 위로 향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입술 시술의 완성도가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이제 시옷자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른 관점에서 시술 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좀 터프하고 단순하게 보시면 입술의 길이가 길어졌고 볼륨감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입술의 길이가 길어져서 입꼬리와 이 볼 옆 사이의 거리가 좀 짧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얼굴이 좀 가름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분께서 시술 후 거울을 보고 매우 만족을 했지만 약간 아쉬워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장님, 볼륨의 증가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쁠 것 같은데 좀 더 필러를 넣어주면 안 될까요? 라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던졌는데요. 이런 현상은 입술 시술할 때 항상 겪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객들의 입술 확장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높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필러 주입으로 인해서 입술이 확장되는 정도,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한계치가 명확하게 있어요, 이게요. 예. 너무 욕심부려서 필러를 계속 넣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입술 필러는 어쨌거나 이 빨간색 입술 주머니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필러를 주입하다 보면은 결국 넘치게 돼서 입술의 선 자체가 굉장히, 특별히 위에 입술 선 자체가 굉장히 둔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섬세한 디자인이 좀 망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볼륨 확장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입술의 섬세한 디자인이 좀 망가지게 되니까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시술에 임해야 된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술 통증은 아프지 않고 살짝 따끔거리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받을 수 있었고, 이물감은 거의 없었고, 붓기는 시술 직후에 조금 있기는 했는데 한 5시간? 6시간 지나고 나니까 거의 가라앉은 상태였고, 하루 지나니까 완전히 없어졌고, 피멍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살짝 들기는 했었는데 립밤 바르고 이럴 때 그렇게 크게 표시가 나는 정도는 아니라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받고 나서 볼륨감도 더 많아지고 입술도 더 통통해져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